안녕하세요. 디자인 코리아 창행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여사입니다. 어, 오늘은 새로운 F299 비자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기타 장기 거주 비자는 2020년 1월경에 한번 변경이 됐었어요. 됐었고, 그 이후에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다가 2022년 1월경에 또 변경이 됐는데 이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완화가 됐습니다. 이전에 이제 2020년 1월 달에 변경될 때는 가장 크게 주의가 있었던 부분이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해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이전에는 토픽 2급을 봤었는데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제 4단계 이때부터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일원화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변경된 지침은 1월 달에 변경이 됐고 이제 2월 20일경에 나온 이제 체류 자격 매뉴얼에 이게 이제 반영이 됐는데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이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들이 조금 좀 난해했던 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주체류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일부러 주체류자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고 2부에서는 이제 배우자가 F299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 예, 그 부분 내에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F299은 F2로 되면 이제 거주고 99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타입니다. 예를 들면 뭐 G199도 기타로 빠지는 것처럼 이제 F2는 거주, 그다음에 99은 기타 이렇게 세부 분류 코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변경 요건에 대해서 이번에 확인을 해볼 건데 주신청자에는 D1, D5부터 D9, 그 다음에 E1부터 E7, 1, 2, 3, 4까지가 주 신청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F1과 F3 비자, 이 비자들의 배우자이죠. 예, 배우자는 2부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고, 이 주체류자가 F299으로 이제 비자를 변경 후에는 이전에 타 F3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F3 비자를 이제 F1 비자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F3하고 F1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체자의 비자군이 이런 계통의 비자이면 F3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되는 거고요. F2 비자의 배우자는 F7인 경우에도 F1, 12로 변경을 하는데 이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F1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근데 기간은 이제 period가 되겠고 소득은 I, 자산은 asset,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는 Korean 이렇게 되겠는데 피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기간은 이 둘 똑같이 5년입니다. 5년. 5년이라는 얘기는 이 주체류로 5년이라는 얘기고, 예를 들면 E2에서 3년, 그 다음에 이제 E7으로 뭐 2년 되면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 합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소득입니다. 뭐 자산 요건도 좀 중요하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4단계 이수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득하고 자산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2020년 1월에 변경된 부분들하고 2022년 1월에 변경된 부분들을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2020년에는 여기 이게 A군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들을 B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체료 자격 A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GNI 한 배가 돼 있었고요. B군 같은 경우에는 근무처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 세분 중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GNI 1.5배 상당히 높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F2 비자에서 F299으로 이거는 연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아예 F2가 더 이상 없어지면서 이제 F2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F299으로 연장을 했고 더 이상의 F2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F299로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은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 부분을 사용을 했던 점. 그리고 여기는 이제 E7-2부터 E7-4까지. 솔직히 1.5배, GNI 한 배 자체도 상당히 쉽지가 않잖아요. 3,750만 원인데 이거의 1.5배면 제가 알기로는 5,60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 계산으로. 근데 이게 좀 E7-4 비자 특히 매년 2,000명 가까이 1,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유학생들도 D2 가지고 계신 분이 D10 비자 변경해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E7-4 E9으로 비자 변경하고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F299 비자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제 2022년도는 이거가 조금 더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됐어요. 오늘은 제가 혼자 신청, 주신청자 혼자 신청하는 방법이잖아요. 이제 다음에 2부 같은 경우는 배우자와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혼자 신청하는 경우는 그 최저 시급에 한 달에 209시간이거든요. 곱하기 12배. 이 12배가 일반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 시급입니다. 예. 이 최저 시급의 이 부분이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저임금이 F2-7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안 되는 전년도 소득이 최저임금이 안 되면 아예 연장 자체가 안 되게끔 시스템이 좀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그 용어를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렇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이제 근무자 변경 허가 대상은 이전에는 F299 비자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정말 어려웠다. 근데 이게 최저 시급에 이제 한 달에 209시간 기준입니다. 곱하기 18배. 이 정도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3,45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정도 됩니다. 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최저 시급이 이제 9,160원이기 때문에 곱하시면 되고요. 이제 12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2배 같은 게 최저 이제 9,160원 곱하기 209시간 곱하기 이제 12시간이면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2,300 정도 되고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9,160원 곱하기 18배는 3,450만 원 맞네요. 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준비가 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월급을 좀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E7-4 비자 받고 5년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왜냐면 이건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뭐 웬만한 사람은 다 4단계 이상이니까요.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A하고 B 포함해서 이건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다 3천만 원이었는데 이거가 이제 A, B 지금 혼자 주체료자 혼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으로 하향이 됐죠.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데 이전에 3천만 원을 얼마만큼 유지해야 되느냐 유지 기간이 이제 책정이 안 돼 있었죠.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예, 3천만 원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신청이 가능했으니까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500만 원으로 낮추면서 6개월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여기 됐습니다.
연장을 어떻게 바뀌었느냐? 연장은 아까 T6는 연장 시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요걸 제외하고 T1 비자, 뭐 T5부터 T9, T6는 빼고요. 이렇게 좀 보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최저 시급 290간 기준 12배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얼마였죠? 2,300만 원. 예. 2,3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연장 문제가 없게끔 바뀌었습니다. 지금 요즘에 보면 F2-7 비자는 연장 요건이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첫 번째로 80점은 무조건 넘어야 되고요. 엔드입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이면 2,3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F7이 정말로 어려워요. 이전에 제가 이제 설명한 것들 나중에 이제 자료가 있는데 F7하고 F71의 그다음에 F299의 이제 이제 비교를 한 게 있는데 비교표를 최근에 바뀐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F7, F299 이제 변경 조건은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F299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연장 조건이 이게 어려워졌고요. 이거는 쉬워졌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업은 당연히 둘 다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취업 같은 경우는 전문 직종만 가능하고 단순 노무는 안 된다. 근데 F99는 전문 직종 가능하고 단순 노무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거의 배우자는 F2 the 71. 단 F7 비자 근로자가 GNI 한 배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F9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제외한 전문 분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F71은. 근데 F99의 배우자는 별도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배우자 F299의 배우자가 F1인데 F1인 사람이 F299을 했을 때 요건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F299의 배우자가 F1인데 F299을 만약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좀 주는 거고 다만 F299 이전 직종은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근무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E74 비자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라면 제조업에서 계속 근무해야 되는 요건이 있고 F71이나 F7은 그 조건이 없죠. 전문 직종만 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이번에 1월 달에 바뀐 F99의 비자의 변경 요건이 완화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득과 자산인데 A군, 이 비자군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최저임금, 최저 시급의 12배, 최저 월급이죠, 월급의 12배, 최저 월급의 18배가 이제 E72에서 E74, 자산은 동일하게 본인이 1,5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산은 6개월 이상이면 뭐 전세 보증금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도 합할 수가 있는데 6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전세 보증금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연장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최저 시급의 12배, 그러니까 최저 월급, 최저
월급의 12배로 통일이 됐죠. 이전에는 GNI 1배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완화됐다는 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드리지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만식 행사에게 연락을 주셔서 유료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료 상담. 네. 네, 기본적인 사항들은 제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을 해주세요.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 이제 광고가 없습니다. 네, 광고 없이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 분들도 오늘 연락도 왔었는데요. 강의 없이 광고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래서 구독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예, 도움이 되십니다. 굉장히 영어하고 한국어로 이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은 1345라든가 저희 그 페이스북 비자인 코리아나 유튜브 채널 비자인 코리아 1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유료 상담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현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였습니다. 2부 기대하시고 이제 배우자 그 부분들을 하고 잠깐 예고로 들자면 F1인 배우자가 F2 99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영주권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F5-1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